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88고속도로가 다음 달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개통합니다. 동서교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아온 허성광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사퇴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살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연극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집단 수은 중독 사고를 일으킨 전구 회사의 철거 작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집단 수은 중독을 일으킨 남영정구의 설비 철거 작업은 한마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고생은 말단 하청업체가 다 하는데 돈은 원청이나 중간업체가 대부분 가져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남영정구는 설비 철거를 위해 원청인 A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A업체는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줬고 이후 3차례의 하도급이 추가로 더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철거에 나선 H업체는 일반 하도급과는 달리 선급금을 내고 일감을 따냈습니다. 고철을 수거해 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인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철이 생각보다 적어 H업체는 수천만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처음에 돈이 될 만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이제 생각보다는 안 나왔고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원청이나 중간업체는 앉아서 돈을 벌고 가장 말단의 하청업체는 적자를 볼 수 있는 구조 속에 철거 근로자들은 수은이 있는지도 모른 채 안전장비나 보호구조차 없이 작업을 하다 수은에 중독됐습니다. 고철을 오히려 철거업자가 돈을 주는 형태. 그리고 철거 관련된 부분, 위험 부분들은 모두 이제 다단계로 하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은 중금속 가공 작업의 경우 법적으로 도급이 금지돼 있는 반면 철거와 해체 작업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철거 해체 작업에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철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미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법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련의 전 과정에 이게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상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지 못했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법적 미비 속에 집단 수은 중독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남영정구가 집단 수은 중독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근로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정구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기 위해 산재 처리 전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8고속도로는 급경사, 급커브가 많고 좁은 2차선 도로여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8고속도로가 다음 달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될 예정이어서 사고 위험 감소와 함께 동서교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때 교통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어 남매가 숨졌고 석 달여 전에는 화물차 간 충돌로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88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984년에 완공된 88고속도로는 좁고 야간에 어두워서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고 난 경우도 많이 보고 트럭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추월도 하지도 못하고 고속도로지만 지방도로보다 못한 고속도로예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면 88고속도로는 전체 고속도로 평균치보다 2.6배나 높습니다. 이 같은 88고속도로가 다음 달 하순에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합니다. 현재 88고속도로의 공정률은 95%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확장 개통되면 고속도로가 넓어지고 굴곡이 개선되면서 무엇보다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광주 대구 간 운행 시간이 30분가량 단축되면서 영원한 물류비 절감 효과도 예상됩니다. 기존 88고속도로 이용 시간이 한 30여 분 단축이 될 것이고요. 연간 물류비도 888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고속도로로 거듭나기까지 사실상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동창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도시재생의 개념을 부수고 짓고 고치는 주거환경 개선 중심에서 문화와 생태, 디자인, 건축재생 등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의 통합적 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스페인 빌바오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사례를 소개하며 광주도 문화예술이나 체육 등 관련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성광 광주전남 연구원장이 자진 사퇴 여부를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원장 임명 논란이 길어지면서 연구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부결됐고 시도지사도 반대하는 만큼 깨끗하게 사퇴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젖먹이 아이들은 울거나 보챌까 봐 연극 보러 데려가기 힘들죠. 그런데 이런 영유아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 무대에 올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에 뜬 둥근 달을 본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 우주를 모험하는 이야기. 알록달록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까꿍이나 칙칙폭폭 같은 단순한 대사와 느린 동작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만 3살 미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공연 시간도 단 30분으로 짧습니다. 혹시 막 울거나 또 보채거나 그럴까봐 걱정돼서 못 다녔는데 이번 기회에 왔는데 의외로 집중도 잘하고 너무 잘 본 것 같아서 뿌듯하고. 평소 영유아를 위한 공연을 접하기 힘들었던 부모들은 생애 첫 공연을 보여줬다며 만족했습니다. 일단 이런 게 처음이라는 게 아이한테는 좀 신선한 자극인 것 같아요. 네. 과거 인기를 끌었던 유아 프로그램 텔레토비처럼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상상력과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색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작, 그다음에 라이브로 연주된 음악 등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과 그다음 감성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에서 마련한 이번 공연은 이번 주 초청 공연을 마친 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일반 관객에게 상연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영암 월출산에서 멸종위기 종인 하늘다람쥐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멸종위기 생물 정밀조사 도중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하늘다람쥐를 발견해 구조했다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30년 만에 하늘다람쥐 서식이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 사이를 활공하는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 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순천 조계산 등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가 산림청에 선정한 전국 야생화 100대 명소에 포함됐습니다. 100대 명소에 이름을 올린 곳은 참꽃말이 군락이 펼쳐진 순천 조계산, 동백으로 유명한 여수 거문도, 남산 제비꽃 군락이 있는 고흥 파령산 등 모두 12곳입니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광 명소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전남의 바닷가 마을이 겨울을 알리는 전령사 유자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일조량이 많았고 태풍도 없었던 올해 유자가 참 잘 익었다고 하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자의 섬으로 불리는 완도군 고금도. 푸르른 나무숲에 노란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비타민C는 레몬보다 3배, 칼슘은 사과보다 10배 많은 유자. 바닷바람이 길러낸 섬마을 유자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한 해 많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적게 열리거나 부분 열리는데 저희는 늘 많이 열리지도 않고 적게 열리지도 않고 골고루 잘 달린 것 같아요. 완도군의 유자밭은 210헥타르로 고흥군에 이어 국내 2번째. 바닷가 유자밭답게 청각 등 해조류를 비롯해 갯벌들, 산야초를 숙성시켜 유자나무 비료로 쓰고 있습니다. 세포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연구된 바이오 기능수를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 농법으로 전환 중인 농가가 늘면서 유기농 인증 농가는 전체 재배 면적의 25%인 50헥타르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무농약에서 지금 유기농 전환기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전환기가 이제 2년 이렇게 재배를 해야 유기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유기농으로. 완도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연간 3,500톤. 올해는 태풍도 없어 상처 하나 없이 잘 자란 완도 유자가 이달 말까지 수확된 뒤 유자 과일과 유자차, 유자청 형태로 팔려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라인 주식회사가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오갈 카페리 매입을 위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라인 주식회사는 내년 2월 취항을 목표로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오갈 카페리 선박으로 파나마 국적의 38,400톤급 호화 카페리 선박 그랜드 스프링호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구매 협상에 착수해 이달 말 본 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랜드 스프링호는 선박 길이 192m, 폭 27m로 최대 속력이 21노트에 이르고 최대 승선 가능 인원이 696명에 화물도 300TEU까지 선적이 가능합니다. 광주 복지재단 대표이사 재공보에 복지재단 간부와 전직 공무원, 대학 교수와 복지관장 등 7명이 응모했습니다. 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친 복수 후보에 대해 재단 이사회가 의결을 끝내면 시장이 최종 후보를 내정하고 다음 달 10일 인사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광주 복지재단은 지난 7월 출범했지만 엄기웅 내정자가 반시국 선언 참가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호남대학교 설립자인 이화성 전 성인학원 이사장이 향년 76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화성 전 이사장은 지난 1978년에 호남대를 설립했고 86년에는 향토백화점인 가든백화점과 할인점인 이프유를 창립해 운영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이 빈소는 호남대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 마련됐고 발의는 오는 10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F1 대회가 열리지 않은 영암 자동차 경주장이 국내 모터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운영 성과가 해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 자동차 경주장에서 이번 일요일까지 이틀 동안 올해 마지막 대규모 행사인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또 오프로드 경기장에서는 또 오프로드 차량과 그 대학생 자작차가 또 돼 있고요. F1 브록에서는 드래그라는 그 제로400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차 그런 경쟁이 돼 있고요. 일요일에는 K-팝 공연과 경주장 승차 체험 등 갖가지 즐길 거리가 선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딴 경주 대회 개최 등으로 올해 운영 수입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35억 원에 이르고 흑자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에는 수입이 32억 원이었고요. 지출이 27억 원으로서 5억의 흑자를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운영일수는 280일에 방문객은 16만여 명, 244일 운영에 10만 명이 다녀갔던 지난 2013년 이후 운영일수와 방문 인원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미디어 매체와의 업무 제휴, 방송 중계권 판매, 경주장 상품 개발 등 수입 구조를 넓히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 자동차 경주장은 상설 트랙과 F1 트랙에 중복 구간이 있어 두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각각 경주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F1 트랙과 상설 트랙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2013년 이후 F1 경기가 중단된 영암 자동차 경주장의 수입 구조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말까지 경주장 활용 일수는 244일에서 280일로 늘었고 방문 인원 또한 10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수입도 27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비용을 뺀 순흑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국림대 총장 무순위 추천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지난달에는 이순희 후보자를 순천대 총장으로 임명했다며 총장 간선제가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임명해 대학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어 정부가 무순위 추천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그제 대학의 총장 추천 방식을 순번 없이 2인 이상 복수 추천하는 무순위 추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